네, 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에는 물폭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제주도와 영남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자, 두 얼굴의 장마, 그 원인과 전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재난팀 김진두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진두 기자. 네. 예, 자, 이번 장마를 두고 두 얼굴을 지닌 장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 두 얼굴이란 폭우 그리고 폭염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왼쪽 영상은 서울이고요. 오른쪽 영상은 대구입니다. 지난 9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서울과 대구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서울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고요. 또 대구는 35.4도 낮 기온이 올랐습니다. 그 옆 경주는 37도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내륙에서도 장마 전선 위치에 따라서 물폭탄 그리고 무더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이번 장마의 특징, 그러니까 두 얼굴을 지닌 장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낮에는 좀 비가 약해졌다가 밤만 되면 좀 더 거세지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밤에 빗소리가 올해 들어서 유독 많이 들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야행성 장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그런 겁니까? 네,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밤이 되면 기온이 낮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기온 변화가 비구름을 더 발달시키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고 또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비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상층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지상과 상층의 온도차가 커져서 상승기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비구름이 더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 그러니까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밤이 되면 더 잦아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부지방에 계속되던 장맛비는 그쳤습니다. 그치자마자 또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장마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 장마가 당분간 긴 수강 상태에 들겠지만은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픽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맛비 대신 30도를 크게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중부지방에는 열대야, 서울에도 내일 아침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 전선은 금요일쯤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해안에 머물고 있던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크게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때 제주도를 건너뛰고 바로 중부지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 이번에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제주도에는 반대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 장마 전선은 이번 주말 휴일 막바지 장맛비를 부린 뒤에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 휴일을 지나면 이제 올해 장마는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휴가철 날씨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장마 이후에 폭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기상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8월 기온이 예년보다는 다소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아주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더운 휴가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열대야도 본격화되면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폭염에 몸살을 앓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이 강하게 맹위를 떨치면서 장마 뒤에 찾아오는 휴가철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죠. 장마 뒤 호우 가능성은 예년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